어제는 다소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 많이 출렁였고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2% 넘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는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모두 다 이탈이 되면서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시장 속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거래대금을 중심으로 코스피와 코스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군들 어제는 대체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3.27%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도 4% 가까이 하락하면서 최근에 질주했었던 이 반도체 투톱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77,0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4만 원 선 이탈하면서 13만 6,80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이 포스코 그룹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는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자금이 이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도 10% 가까이 하락하며 62,9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합병과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을 안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어제는 비교적 잠잠하게 거래를 마쳤고요. 23만 1,500원을 터치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그래도 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쏠렸었던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7.76% 오른 12만 9,100원을 기록했고요. 아래로 포스코 엠텍, 제주반도체, 퓨릿, 그리고 AP위성까지 5가지 종목군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종목군들 약한 흐름이 나타났고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제주반도체 그리고 퓨릿이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특징주에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목을 받았던 그리고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었던 5가지 종목군들 각각 살펴드렸습니다. 이어서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는 반도체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반도체 투톱은 약세를 기록했지만 이 반도체주들의 약세 속에서도 순환매 장세가 또 한번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CXL 그리고 온디바이스 이러한 키워드를 안고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제주반도체가 6.59% 추가적인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17,800원을 기록했고요. 퓨릿의 주가는 23.28%로 강세를 기록하며 13,98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종목들 업황이라든지 좀 매크로한 그러한 이슈들을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 어제 같은 경우에 ASML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으로 중국으로 수출을 할 일부 이 장비의 수송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에서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락을 하는 등 반도체 종목을 향한 투자 심리가 대폭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다소 위축되는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 그 안에서도 선별적인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일부 종목들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 내에서도 소재 종목이라든지 또 부품 관련 종목들 쪽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퓨릿 같은 경우에는 23.28% 오른 13,980원을 기록했는데 퓨릿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리고 IT 산업에 사용이 되고 있는 다양한 소재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도 선별적인 순환매 장세가 나타났다는 점 어제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특징 종목은 우주항공 관련 종목 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위성이 어제 시장에서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25%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25.33% 오른 17,860원을 기록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 정책을 마련을 한다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약 1%에 불과한 우리나라 글로벌 이 우주 산업 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의 우주개발 투자액을 2021년에 7,300억 원에 그쳤던 이러한 투자 규모를 2027년에는 1조 5천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AP위성이 대표적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쏠렸던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군들 그리고 상승했던 종목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상승률 탑5 종목들인데요. 에드바이오텍이 시간의 거래에서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4,4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아래로 보시면 대교 우선주가 9.96% 시간의 상한가 기록하면서 1,954원을 기록했고요. 원준이 8.45%, LS 에코에너지가 7%, 제로투세븐이 6.23% 상승했습니다. 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LS 전선아시아가 이제 사명을 변경한 그러한 종목이고요. 어제도 이제 7%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락했던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어제 의외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폭이 컸던 종목군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DTNC도 3% 정도에서 이렇게 하락세가 멈추는 모습이었는데 DTNC 3.75% 하락했고요. 3일제약이 3.27%, 위메이드가 3.04%,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2.78%, 위메이드 맥스가 2.35%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 그리고 하락했던 종목군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시간의 특징 종목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에드바이오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바이오텍은 최근 들어서 신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에드바이오텍은 대표적으로 면역 항체 전문 기업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에는 파이프라인과 수익성 강화 등 새로운 도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업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치 테마 종목으로 엮이기도 한다는 점인데요. 특히나 그 정치 테마 내에서도 한동훈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한동훈 관련 종목으로 엮이는 이유는 춘천 연고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동향인 춘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 종목으로도 엮이면서 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준도 살펴보겠습니다. 원준의 주가가 어제 8.45%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해 줬고요. 2150원을 터치했습니다. 원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냈는데요. 포스코 퓨처임과 함께 약 567억 원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정 EPC 턴키 라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기간은 올해 12월 15일까지고요. 지난해 매출 규모 대비 약 39.6%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함께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종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관련 종목으로는 대교 우선주라든지 제로투세븐 이러한 저출산 관련 종목들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이 대책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힌 지가 꽤 됐는데 이번에 올해 새해가 되면서 이 대책안을 더욱더 확장을 시키고 강화를 하겠다라는 취지를 드러낸 바가 있는데요. 따라서 어제도 이렇게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정규장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 시간의 거래에 에서까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새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정부의 출산 육아 지원책이 확대되는 것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는 올해부터 매달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부모급여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밝혔고요. 그리고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는 각각 전년 대비 30만 원 그리고 15만 원씩 부모급여가 오르게 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저출산 관련한 종목들 쪽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정규장을 비롯해서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을 비롯해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 특징 종목들도 함께 알아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입니다. 미국 증시 새해 첫 거래일을 연 뒤로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간밤에는 FOMC 의사록을 포함해서 리치먼드 총재의 발언이라든지 고용지표까지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는 살짝씩 좀 지워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가파르게 밀리며 15,000선 이탈한 뒤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요. 다우산업지수, S&P 500지수 역시나 0.8%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에는 어떤 종목들의 상승이나 하락이 일어났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WTI 유가에 대한 흐름들을 보셔야겠죠. 간밤에 3%대로 폭등하는 모습이 잠시 나타났는데요. 결국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입니다. 이란 가셈 장군의 추모식장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최소 95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1000km 떨어진 지역인데요. 현재 배후를 주장하고 나선 업체들은 없지만 이 이스라엘의 전날 하마스 고위 간부들을 드론 공격으로 살해한 뒤 이번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현재는 의심의 눈길이 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소식으로 유가가 3% 이상 급등하는 등 이 관련해서 에너지 쪽이 좀 들썩이는 흐름이었는데요. 에너지 관련 종목들 보시면 엑슨모빌도 0.8% 상승으로 103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쉐브론 역시나 1.9% 상승으로 152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했던 반면에 유가 쪽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항공유의 비용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는 항공주들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이나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델타 에어라인스까지 전반적으로 3에서 4%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동성이 좀 큰 뉴스라고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관련해서 유가의 흐름과 더불어 S51과 GS 먼저 체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또 하락세를 이어갔고 최근에 유가 흐름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유가 관련 종목들이 많이 눌려있는 상태인데요. 과연 오늘의 반등이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항공주들도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포함해 LCC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그룹핑해서 오늘장 유가 상승에 따른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보시죠. 바로 미국 증시에서 포드모터가 3% 이상의 하락세로 1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은 미국도 여전히 좋은 가운데 포드가 개별적으로 F150 트럭 10만 대를 리콜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리콜은 리어엑셀 허브 볼트가 파손돼서 차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받았는데요. 포드는 모든 차량의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결함이 있는 부품들을 무상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포드의 경우에는 리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이 지난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 포드가 가장 많은 차량을 리콜한 자동차 제조업체로 꼽혔는데요. 총 54건의 리콜을 단행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포드 관련해서 이 포드가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함께 국내 증시에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완성차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개별적으로 완성차에 대한 데이터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완성차 5개사의 연간 판매량이 800만 대를 5년 만에 넘어섰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물론 포드에서 리콜 소식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이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포드와 관련된 리콜된 차량이 F150 차량입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관련 종목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과 더불어 그럼 다른 종목들까지 보실까요? 바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입니다. 가상화폐 종목들 어제장 혼조세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메러선 디지털홀딩스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세로 가파르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에는 7%대 급락세로 조정을 크게 이어가는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5%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무려 10%대 급락세가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랐던 이유가 결국에 다음 주에 있을 10일에 있을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감을 좀 무너뜨리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 포트의 전략 책임자 마르쿠스 틸렌에 따르면 보고서를 냈는데 겐슬러 SEC 위원장이 가상화폐를 수용하지 않고 있고 현물 ETF를 승인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는 멘트가 나왔는데요. SEC가 승인을 거절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수 있고 20% 정도 급락하면서 36,000달러에서 38,000달러 선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 측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은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고 관련 종목들에도 반영이 된 상태인데 결국에 승인이 되더라도 상승폭 자체는 미미할 수 있고 오히려 지연되거나 거절이 됐을 경우에 그 하락폭이 상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장에 다시 한번 가상화폐 자산 시장에 조금의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국내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국내 종목들도 이 관련해서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죠. 갤럭시와 머니트리, T사이언티픽, 하나투자증권, 위지트까지 함께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이 비트코인 가격과도 또 연동될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연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